평화통일연대가 6.15 공동선언 20주년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에 있어 교계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에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한국전쟁 70년을 기념해 민족화해 주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형 SNS 채널 교회친구와 기독교 다모여가 합병했습니다. 기독교 최대 규모의 SNS 채널로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친구 다모여를 소개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평화통일연대가 6.15 공동선언 20주년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통연대 측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평화통일을 향한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다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평통연대 박종화 이사장은 K방역이 세계에서 주류가 된 것처럼 K평화도 충분히 선도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에 더 깊은 관심을 갖도록 교회가 담론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평통연대는 이날 남북 상생을 위한 길에 모두의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성명에서 한국교회와 시민사회는 100년 전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결의가 하나 돼 거족적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의 상생 번영에 한마음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에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민족 화해 주간에 대해 논의하고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6.25 전쟁이 발생한 주간이 매년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민족 화해 주간으로 지정해왔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화해와 평화 상생을 기원하며 설교문과 기도문, 참전용사 증언집 등을 한국교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교회협 노혜민 부장은 민족 화해 주간 동안 수요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을 활용하면 된다면서 많은 교회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형 SNS 채널 교회친구와 기독교 다모여가 합병했습니다. 두 채널 모두 SNS를 사용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선 인기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기독교 최대 규모의 SNS 채널로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친구 다모여는 앞으로 미디어를 통한 다음 세대 사역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하나은 기자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기독교 SNS 채널 기독교 다모여와 교회친구가 교회친구 다모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SNS 팔로워 수만 32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하기 위해 이번 합병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사역이라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지금 시대에 가장 잘 맞는 소셜미디어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타겟이 좀 명확했어요. 이제 19세, 39세 지금 세대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포노사피엔스라는 말도 좀 있는데 휴대폰 들고 태어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통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고, 이곳엔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유명 CCM 가수의 찬양 영상부터 매일 묵상할 수 있는 말씀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콘텐츠가 하루 2번 올라옵니다. 조회수가 평균 주당 120만 회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뜨겁습니다.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온라인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전국교회의 교역자와 찬양팀 사역자,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SNS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겁니다. 현재 총 2,3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교회친구 다모여는 SNS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공하는 컨텐츠들이 그분들에게 1차적으로는 행복과 기쁨이 되면서도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유하고 소개할 수 있는 컨텐츠였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소비할 때마다 자신의 신앙도 점점 이렇게 커지고 내 교회도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향한 희망도 품고 그렇게 같이 나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을 통한 미디어 사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친구 다모여를 통해 다음 세대 사역이 확장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우리 사회 장애인을 향한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6번째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일상 속의 장애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지인 등 장애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수필 형태로 적어 내달 19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미랄복지재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상, 미랄복지재단 이사장상 등 총 20개의 수상작을 선정해 총 상금 590만 원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수상작은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 심사를 거쳐 8월 중 발표되며 웹툰이나 오디오북 등으로 제작돼 미랄복지재단의 장애 인식 개선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미랄복지재단 정영석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일상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로 2015년부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기리는 마지막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의사당에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한쪽 무릎을 꿇고 플로이드를 추모했고 미국 전역에서는 항의 시위로 추모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영면을 기원하는 마지막 추도식이 현지 시간으로 8일 고향인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은 휴스턴의 한 교회에서 6시간 동안 거행됐습니다. 섭씨 32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추도식장에는 꼬리에 꼬리를 문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에버주 지사는 플로이드 유족에게 추모의 뜻으로 텍사스주 깃발을 전달하고 경찰 개혁안을 담은 조지 플로이드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지지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은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언론 브리핑에서 WHO는 평등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글로벌 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시위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 참여자 간 거리를 최소한 1m 이상 두고 기침 예절을 지키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내렸던 미군 이동 제한을 일본 등 5개 국가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동 제한 해제 요건을 충족한 곳은 일본, 영국, 독일, 벨기에, 바레인 등 5개 나라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이동 제한 대상국에 묶여 있는데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추세이긴 하지만 최근 다시 확진자가 일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미 국방부가 세운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불안감에 휩싸인 홍콩 주민들의 해외 은행 계좌 개설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계 금융기관인 HSBC와 스탠더드 차터드에는 최근 홍콩 주민의 해외 계좌 개설 문의가 약 30%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하는 주요 국가는 싱가포르, 영국, 호주, 타이완 등입니다. 해외 계좌 개설 문의 증가로 홍콩에서 자본이 이탈할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한 렘데시비르 공급 물량이 이달 말 소진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지난달 미 식품의약국이 긴급 사용을 승인한 항바이러스제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애초에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했으나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캐들렉 차관보는 렘데시비르의 추가 확보를 위해 길리어드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원재료 등이 원활하게 제조사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한 양의 렘데시비르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이정은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럴수록 우린 민주주의로 평화를 이뤄야 한다며 정부도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드시 4.3의 명예회복을 이루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의료진이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초기에 선별할 수 있는 위험 요인 4가지를 밝혀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입원할 때부터 높은 체온, 낮은 산소 포화도, 심장 손상 정도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더 컸습니다. 영남대학교 병원 안준홍 교수는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악화 위험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해주는 게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한 가운데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달 중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려보낼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경기, 파주, 연천, 인천, 강화 등 접경 지역 3개 시군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배치해 24시간 대비 체제에 들어갑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위험이 발생하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공무원이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대구에선 공무원, 교직원 등 3,928명이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25억 원가량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대구시가 환수조처에 들어갔습니다. 정 총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구시는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대중교통 대신 공유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앱 이용자는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재확산한 이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앱 전체 이용자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지난해 4월 3,700여 명에서 올해 4월 21만 4천여 명으로 6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돼 공유 킥보드 이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가 북한 식량난 사태를 경고하며 주민 1,000만 명 이상이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9일 외신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에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퍼져 있다며 북한 인구의 40% 이상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북한 주민 120만 명을 대상으로 64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암교회 나득환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성북교회 조치원 원로장로가 한신대학교에 장학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조 장로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생활비를 아껴 모은 1,000만 원을 지난 8일 한신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미자립 개척교회 지원과 봉사활동에도 앞장서온 조 장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장학금 지원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 라메르에서 발달장애인 청년작가전 2020 보고 다시 보고를 개최합니다. 국내 활동 중인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에 발달장애인 청년 작가를 발굴하고 창작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국창협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합니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작가 41명의 작품 244점 중 작가 13명의 작품 50점이 최종 선점됐습니다. 코로나19로 방문이 어려운 관객을 위한 온라인 전시도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공식 유튜브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동포들에게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방염복 등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총은 1차로 마스크 10만 장 전달을 목표로 하고 이 일에 교회와 개인의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세계총은 해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돼가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를 위해 모든 세기총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남북 통신 연락선 차단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논평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정상이 이뤄온 모든 노력과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자제와 함께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모든 자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빠진 아프리카의 구호를 위해 기금 2만 달러를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범아프리카 교회협의회의 도움 요청에 한교봉이 응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3년 설립된 범아프리카 교회협의회는 아프리카 37개국 94개 교회, 회원수 1억 6,500만 명의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단체로 본부는 케냐에 있습니다. 범아프리카 교회협의회 측은 현재 코로나19로 사역이 모두 축소되거나 연기됐으며 외부 지원도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지원이 시급한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성결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가 26일까지 해외 취업 동아리 글로벌 잡고 2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학기 해외 취업 동아리는 J-리크루트와 JCT 2개 동아리로 운영됩니다. J-리크루트와 JCT 동아리는 학생들의 수요가 높고 현재 해외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일본 기업으로의 취업이 목표입니다. 해외 취업 기본인 외국어 구사 능력을 비롯해 일본 기업 문화와 취업 동향,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취업 준비를 도울 예정이라고 센터 측은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지시로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끊어지는 등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계에서는 6.15 공동선언 20주년과 6.25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